첫 번째로는 입지적인 차이 또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시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을 받고 이 분양 가격을 갖고 또 신고를 하죠. 이 전세는 많게는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 또는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서울에 주택 거래의 43%가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갭 투자의 절반 정도가 깡통 전세 위험이 있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오늘 선택을 좀 해봤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이 통계 자료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 내용이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계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갖고 도출해낸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 통계 자료들의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이런 뉴스와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에 서울 거래의 43%가 갭 투자인데 그 중에 절반이 깡통 전세 위험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주요 도시의 갭 투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가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가, 그것도 큰 폭으로. 이제 세종시만 소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세종시의 공급 물량이라든지 현재 세종시의 부동산 현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특별한 케이스죠. 자, 원래 서울에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갭 투자 형태다. 여기서 매수자를 한 거는 이제 아파트를 포함해서 단독 다세대 비아파트를 대부분 다 포함한 거래를 총틀어서 얘기한 거고요. 44%가 갭 투자 형태고, 이 중에서 12.4%가 깡통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추후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갭 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렇죠. 대출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도 예전에 비해서 규제가 좀 받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풀어줬지만 주택을 단 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투자하고 할 때는 대출이 거의 다 막혀 있는, 특히나 규제 지역 안에서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아닌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갭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에서 갭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특히나 깡통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좀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서울, 대전, 그 다음에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이런 지역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고, 또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깡통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다. 반대로 투자 유망하거나 투자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호재가 상대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작거나 없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을 보통 실수요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실수요 시장. 실수요자에 의해서 거래만 이루어지고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곳, 이런 지역들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굉장히 작거든요. 또 예를 들면 호재가 있거나 투자성이 높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지역들은 그 수요 증가에 의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통계를 통해서 갭 투자의 절반 정도가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통계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토대를 해서 도출이 되지만, 이 데이터의 표본이 되는 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보셔야 이런
뉴스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지적인 차이 또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투자 유망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개발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노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고 미래에 대한 유망하다라,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상당히 높고 전세 가격은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낮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갭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대부분은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낮죠. 한 50%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 많아야 한 60% 정도대.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매매 가격이 높고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는 정도의 비율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현재 주거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여건들,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은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 수요는 별로 많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지역들은 이미 매매 가격이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나 뭐 화폐 가치 하락 정도의 이런 정도에 준하게 꾸준하게 소폭으로 상승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또 높아요. 그래서 갭 자체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70%에서 한 90%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70%, 80% 정도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전세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90%에 육박하는 지역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지역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지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 전세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물론 당연히 90%의 전세가율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위험하죠.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요건들도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고, 이런 지역들이 투자 자금은 상대적으로 갭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작게 들어가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좋은 걸 누가 몰라서 거기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별로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투자하지만, 최근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빌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금 여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유망한 지역의 중심지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작은 분들은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요자들이 모여 있고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투자 자금이 적게 드는 데까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입지적인 부분을 양보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금 여건에 맞춰서 가야겠지만은 확실하게 투자 여건이 좋은 지역들을 선택하셔라, 이게 꼭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유에 의해서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전세와 갭이 작은 지역들까지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거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거래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이 이 시차의 문제들, 특히나 신고하는 것과 실제 전세가 낮아지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통계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문제는 거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있고요.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지역의 거래가 있거든요. 구분을 좀 해서 보면 일반적인 거래는 대부분 다 현재 집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하는 시점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 있고 잔금 때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잔금 때까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 있는 상태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세입자가 다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시세대로 올리는 경우가 어려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시세대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놓게 되면은 기존의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와는 좀 다른 전세가 놔지게 되잖아요. 근데 통계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통계 자료를 모으고 그때까지 거래는 이 물건 같은 경우 거래가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된 매매 금액을 매매 금액으로 설정을 하고 전세는 현재 전세에 나와져 있는 시점에 전세라는 전세 가격을 통계 자료로 쓰다 보면은 예를 들면 5억에 전세 3억 5천짜리를 샀는데 시세가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전세를 놨더니만 한 5억 5천이 됐는데 전세가 한 4억 9천 정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 요렇게 2개월의 시차와 새롭게 전세를 놓는데 한 1년의 차이가 있다면 1년 2개월의 차이 동안에 최근에 보면은 전세가율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투자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최근에 매물이 굉장히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투자 수요는 많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신규 아파트 경우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기 착공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을 받고 이 분양 가격을 갖고 또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완공이 되는데 한 2년에서 많게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세입자를 맞추는데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근데 처음에 분양가를 신고할 때는 분양가만 신고를 하고 새로 입주한 새 아파트를 이런 통계 자료, 전세와 매매 가격의 전세가율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를 낼 때 이 전세는 많게는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세가 놔지는 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세를 통계를 내게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이 되고 요때 당시에 전세가 한 5억이었는데 시세가, 근데 이 전세 가격은 통계 자료로 안 잡히고 이 분양 가격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4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얘는 시세가 20억이 되고 전세가 한 13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전세 가격은 13억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라.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100%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은 시장의 현실 상황과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를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한다,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고는 10억이 되고 전세는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세입자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13억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투자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착공하는 시점에 선분양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용산이나 마포나 성수동이나 지금 성동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강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시점에 계약을 진행을 하고 또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완공이 되는데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완공이 다 된 다음에 세입자를 맞추는데도 한 1개월에서 2개월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세입자를 맞추는데 한 10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1년 가까이. 그러니까 거래 신고는 착공대 시점, 계약하는 시점에 거래가 신고가 들어가고 세입자는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맞춰지니까 이것도 매매, 분양 금액, 매매 금액과 10개월이 지난 전세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전세가 60% 정도, 실제 계약할 때는 60%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였던 지역인데 잔금 때에 매매 가격도 올라갔고 전세 가격도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 올라간 것만 통계 자료로 쓰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깡통 전세에 위험이 있다라는 이런 걸로 이제 시장에 또는 데이터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와 케이스들이 시장에 상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깡통 전세가 갭 투자의 절반이다. 정말 그렇게 전부 다 위험한 것인가? 라고 크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런 케이스와 저런 케이스가 다양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이런 뉴스를 들을 때 기준을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